자, 스텝 1. 자, 이거 한번 펴봐요. 자, 독서 스텝 1. 여기 표지 뭐지? 그렇지. 쌤이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쌤이 이거요. 이게 작년 버전이고, 이게 이제 올해 버전이야. 여러분들 특별히,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쌤이 특별히 좀 예쁜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게 뭐 글씨체부터 색깔 좀 많이 좀 신경 썼어요. 두 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 볼 거냐면, 어머나? 잠깐만요. 없어야겠다. 자, 5페이지. 자, 5페이지 봐봐. 자, 5페이지. 5페이지 우리가 인문지문부터 들어갑니다. 인문지문부터 우리가 쭉 들어갈 건데, 먼저 여러분들 우선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건 풀어볼래? 자, 시작. 딱 한 문제야. 딱 1분만 드릴게, 1분. 1분. 풀어봐.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 뭐라고? 좋아. 됐다. 자, 볼게요. 다 풀었니? 자, 시간도 필요한 사람.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 이거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틀렸다면 왜 틀렸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이거는 선생님 기준에서는 맞춰야 당연한 겁니다. 자, 왜냐면 4줄짜리인데요. 지문이 4줄인데요. 자, 가보자. 칠판 봐. 그럼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자, 그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지금 비문학 완전 초기 초입니다. 초기 초서 만약에 비문학을 좀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하게 효율적인 것을 자, 이번 시간 배울 수 있을 거야. 가자. 인문지문이에요. 인문지문. 자,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자, 인문지문은 사실 요 얘기는 어디 있냐면 요 얘기는 우리가 그 앞장.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비문학 좀 7가지가 사실 그 앞부분에 좀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거야. 자, 요거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인문지문은 자, 보통 견해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무슨 논, 자, 무슨 주의.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인문지문이다. 견해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인문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 논증으로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논과 자, 증을 지금부터 볼 거야. 자, 논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무엇은 어떠하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화제라고 합니다. 화제라고 이야기해요. 저 화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화제. 요것도 우리가 다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가끔 어떤 강의 들어보면 무엇에 무엇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냥 무엇은 어떠하다에 저기 무엇이 화제예요. 그리고 뒤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구체적 서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가자. 무엇은 어떠하다. 자, 도식화 시킬 거예요. A는
B이다. 앞으로 선생님은 논 그러면 무엇은 어떠하다. A는 B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그러나 그런 데가 없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 그대로 끌고 내려가셔야 돼요. A는 됐죠? B 프라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읽어줘야 돼. 다시 무엇은 어떠하다. 그래서 A는 B다. 그리고 왜냐하면 B 프라임.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 교재 앞쪽에 보시면 비문학 출제 요소 1 거기 한번 보세요. 2페이지. 2페이지 봐봐. 2페이지. 자, 2페이지 봐봐. 가자. 학자 이론, 자, 주 이론, 자, 견해 주장이라고 돼 있지. 자, 노는 일반적 진술이고요. 자, 증은 구체화야. 그래서 무엇은 어떠하다. 왜냐하면 무엇은 어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생님 표현했어요. 이것을 자, 도식화시키면 뭐냐면 자, 보세요. 한비자, 학자죠. 자, 인간의 본성 이거 가로 묶어봐. 인간의 본성 가로 묶어. 인간의 본성 가로 묶어. 그 밑에다 쓰세요. A는 이라고 써봐. A는 저 인간의 본성 B다의 밑줄 쳐. 악하다 여기다 밑줄 쳐야지. 이게 B다야. A는 B다. 즉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럼 밑에 어떻게 읽어야 돼? 왜냐하면 인간은 가로 묶어. B 프라임 찾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밑줄 치고 있다. B 프라임. 이해 가니?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가 뭐야?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 무엇은 어떠하다 B 프라임. 이렇게 읽어야 돼. 무엇은 어떠하다 B 프라임. 됐습니까? 다시 무엇은 어떠하다 B 프라임. 이거 머릿속에 잡고 읽어가야 돼. 그럼 다시 본문 돌아와 봐. 자, 갑니다. 첫 번째 문장 봐봐. 첫 번째 문장. 화제 체크해야 돼. 화제 체크. 영웅에 대한 후대인들의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구하는 문제의식의 배경에는 기억의 관리가 부와 권력의 분배 문자가 쭉 얘기가 나와. 자, 질문 던집니다. 화제 찾아. 화제 어떤 거야? A는 찾아. A는 기억의 관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써. A는 이라고 써봐. 기억의 관리가 화제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자, 그지? A는 기억의 관리는. 자, 질문. 어떠하다에 밑줄 쳐. 그렇지. 밑줄 쳐. 사회적 과제다 밑줄 쳐. 이게 뭐니? B다. 그럼 여기 문장 한 문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돼? 기억의 관리는 사회적 과제다. 이렇게 읽는 거야. 자, 뒷문장 보세요.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무조건 B 프라임. 됐습니까? 자, 그럼 가자. 인간의 기억은 가로 묶어. 이게 바로 또 A는이죠. 그죠? 그럼 B 프라임에 밑줄 쳐야 돼. B 프라임. 자, B가 사회적 과제다라고 했잖아. 그럼 B 프라임도 어떻게 나와야 돼? 사회적 과제의 구체화가 나와야 돼. 어디 밑줄 칠래? B 프라임?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뭐 사회적 틀래.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하나 더 있지? 사회 집단이 눈에 들어와야지. 보입니까? 이게 B 프라임이죠. 다시 기억의 관리는 사회적 과제다. 왜냐하면 사회적 틀내, 사회 집단이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다 사회적으로 묶죠. 그래서 자, 힘 받아 넘겨주지. 그럼 뭐가 눈에 들어와? 기억의 문제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가로 묶어. 다 기억. 보입니까? 기억. 맞죠? 화제가 기억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어떠하다 밑줄 쳐. 사회적. 그렇지. 집단적이며 사회적이다 밑줄. 그럼 선생님 봐. 자,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그러나 그런데 없이 하나의 A는 B다로 계속 끌고 가지. 무엇은 어떠하다 B 프라임. 무엇은 어떠하다 B 프라임.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락엔 하나의 소주제가 있어. 그 소재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은 어떠하다야. 자, 그럼 내가 질문 던질 거야. 거기 보지 말고 뭔 내용이야. 그럼 머릿속에 뭐 남니? 기억은 뭐다? 사회적이다. 이것만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이게 소주제가 끝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1번에 보니까 기억의 사례로 자, 보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나왔어. 자, 기억은 뭐야? 화제지. 맞아? 그럼 거기 기억의 관리 거기다가 논이라고 써봐. 기억에다 논이라고 써. 기억의 논.
얘가 일반적이고요. 얘가 구체적이야. 그럼 여기서 구체적 사례를 묻지. 그치? 그럼 그걸 사례에다가 적어. 증이라고 써. 됐습니까? 그러니까 논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뭘 찾으라는 얘기야? 증을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거기 볼게요. 우리가 기억은 뭐였지? 기억의 관리는 뭐라고요? 사회적이라고요. 근데 보기 어려운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나트 사회적인 거 찾아내면 되겠지. 맞아? 자, 동그라미 1번 볼게. 마을에 있는 효자비를 재정비해서 효행을 선양하는 거. 사회가 하는 거죠. 사회적이죠. 자, 2번 보세요. 역사적 인물을 집회 도안에 활용하는 거. 사회적이죠. 이거 개인이 했다가는 검거됩니다. 그렇죠? 은팔찌차요. 자, 그럼 4번 보세요. 문화재 보유자를 지정하는 거. 사회적이죠. 사회가 하는 거고요. 자, 5번에 보니까 전쟁 박물관 전시. 자, 이런 거 사회가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이게 나트 사회예요. 왜? 자, 역사 소설을 읽고 실제한 사실과 문학적으로 가려보는 건 사회적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적이죠. 그럼 질문 던질게. 그 근거를 찾아. 텍스트에서 시작. 그렇지. 거기에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밑에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개인적에 뭐 해줘야 돼? X 쳐줬어야지. 자, 이거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이걸 뭐라고 강의했었지? A, not B. 기억나? A, not B 기억나? 자, 이쪽으로 가볼게. 봐봐. 자, 만약에 텍스트에서 A, not B가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여기에 X를 쳐주고요. 이 녀석이 출제 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나를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야. 그럼 괜히 이런 얘기야. 아니면 첫 만남에서 나는 수학이 아니고 국어야. 앞에 수학이 아니고 아니면 뭐 여자가 아니고 이거 다 불필요한 얘기지. 근데 필자가 그렇게 썼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이거 출제할 거야. 이해가니?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던져준다고. 자, 앞부분으로 넘어가 볼게. 자, 어디 보시냐면 자, 2페이지. 자, 비문학 독서 출제 요소 2번 봐봐. 거기 2번 보시면 자, A, not B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해놨어. 거기 보이는 A, not B? 가자. 문구 형태입니다. A 아니고 B 이렇게 나온다든가 A보다는 B 이렇게 나오거나 A 없이 B 그 다음에 A 달리 B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럴 경우에 밑에 보세요. 자, 실제 출제 요소 보자. 텍스트.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A는 그럼 B이다. B다가 뭐겠니? 문명이 될 거야. 맞아? 그런데 A나 B가 나왔잖아. 그럼 거기에 보세요. 국가에다 X 쳐. 국가에다 X 치고 문명에다가 밑줄 쳐봐. 그래서 선지에서 어떻게 나왔어? 역사는 국가니? 이렇게 묻는 거야. 결국 어디서 물었어? A, not B에서 A에서 물었다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문장 단위의 A, not B 한번 볼 거예요. 문장 단위에도 A, not B가 크게 나옵니다. 자, 텍스트. 자, 요 지문 볼 거야, 이따가. 토인비는, 자, 가로 묶어. 학자야. 자, 도전이 강렬하면 응전의 효력도 비례한다고. 여기 밑줄 한번 쭉 쳐봐. 도전이 강렬하면 응전의 효력도 비례한다. 밑줄 쳤지? 막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막기 위해 밑에다 뭐라고 쓸래? not라고 쓰면 되겠지. 앞에 밑줄 친 건 A고요. A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A not. 그 다음에 뒤에 밑줄 쭉 쳐. 그게 뭐예요? B. 그래서 도전의 강도가 지나치게 크면 응전도 성공적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선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전이 강렬하면 응전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니 결국 이게 뭐야? A에 나왔지. 그러니까 선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문장 단위에서도 A나 B가 있다는 얘기야.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3번의 근거는 바로 개인적이다. 그래서 A, not B에서 자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자 6페이지 볼 거예요. 6페이지가 아니라 2번. 자, 두 번째 거. 자, 지문 보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야. 자, 칠판 봐봐. 자, 기지가 한 번씩 펴시고. 선생님이 이게 쭉 이렇게 봤거든? 쭉 봤더니 가장 안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저녁 5시 반 이후입니다. 수윤 쭉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익숙하냐면 학교 끝나고 그다음에 학원에 가는 거기에 익숙한 거야. 익숙해서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가장 아침 시간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10시 이렇게. 그 다음에 낮 시간 힘들어요. 왜냐면 점심 먹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5시나 6시 수업하잖아? 말짱합니다. 애들이 엄청 쌩쌩해요. 쌩쌩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자. 근데 여러분보다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윗시간이죠, 윗시간. 아침 10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되게 웃긴 건 원래 우리 학원이 이제 원래 10시 수업이었다가 시간표 변화가 있으면서 9시 40분이 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이제 방학 때 10시로 늘렸는데 9시 40분 수업과 10시 수업이 또 완전 달라. 9시 40분 수업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힘들어해요. 제 시간에 못 와요. 되게 신기하게. 근데 10시로 하잖아요? 그럼 한둘 빼는 건 다 제 시간에 와요. 고작 20분 차인데. 그게 그렇게 다른가 봐. 그게 그렇게 다른가 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이 늘 늦게 옵니다. 너무 신기해. 오히려 멀리 있는 애가 제일 빨리 와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인간이 어쩔 수 없나 봐. 선생님도 그랬어. 선생님도 옛날에 그랬어. 자, 7번 봐. 자, 학자. 가자. 무엇, 어떠하다. 머릿속에 잡아야 돼.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무엇은 어떠하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논. 이렇게 한다고. 학자, 무엇, 어떠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 우리가 도식화하면 아까도 우리 계속 반복할 거야. 진짜 계속 반복할 거야. A는 B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학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지. 학자는 둘 이상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여기 학자가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학자. 자,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들어가야 되지. 예측 들어가야 돼. 자, 두 번째 학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학자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학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 나학자가 나오게 됩니다. 혹은 학자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A는 똑같이 끌고 갑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화제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이 화제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네 주장에 뭐가 되냐면 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화제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기준이야. 자, 기준이 된 후에 뒤에는 얘는 B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예측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로 not B다. 이렇게 예측하셔야죠. 결국 이 둘의 관계는 달라요. 대비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어디 보시냐면, 자, 앞에 3페이지 봐봐. 자,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앞에 3페이지. 자, 세 번째 거 있을 거야. 네 번째 거네요. 자, 상대성. 자, 요거 강의합니다. 상대성. 자, A 학자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보통 이제 한비자인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럼 A는 B다잖아요. 그럼 화제가 뭐야? 인간의 본성이 화제야. 자, 그럼 B가 뭐예요? 악하다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B학자가 나와요. 그럼 B학자가 나오게 되면, 자, 우리는 똑같이 본성 그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그러면 뒤에 어떻게 예측해야 돼요? 악하지 않다라고 예측해 줘야 된다고. 근데 악하지 않다로 예측했는데 뒤에서 선하다 나오면 거기다 밑줄 딱 쳐줬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니?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나와. 텍스트가. 그렇다면 밑에 얘를 한번 봐봐. 우리 여기 있는 얘는 저 뒤에 다 실었습니다. 지문 전체로 볼 거야. 자, 보세요. 전통주의. 자, 전통주의. 학자 이론이죠. 자, 학자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제 찾아볼까? 화제 찾아볼게. 자,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은 이렇게 읽어야지, 그지? 자, 이거 가로 묶어봐. 냉전을 유발한 근본적 책임은 어떠하다에 밑줄 쳐. 소련이다. 거기다 밑줄 쳐봐. 밑줄 쳤니? 자, A는 B 다 나왔어?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수정주의라고 나왔죠. 그럼 예측해야지. 둘은 상대성이야, 무조건. 그러면 화제가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쌤이. 그치? 화제 가로 묶어봐. 어딨어? 냉전의 책임은 이렇게 나와야지. 가로 묶어. 그러니까 화제가 똑같습니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나트 소련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나트 소련에 해당하는 거 밑줄 쳐. 미국. 그렇지.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필자는 힘을 소련에 실는 거니 아니면 미국에 실는 거니? 미국에 실는 거야. A보다는 B 쪽에 자 어떤 힘을 실는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요 흐름으로 읽어가야 돼.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올게. 자, 텍스트 하나 더 나오지. 자, 모방이 선조들과 구시대로 향하는 사회는 인습이 지배하게 되고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모방이 자, 선조들과 구세대로 향하는 사회. 밑줄. 선조들과 구세대 밑줄 쳐봐. 자, 인습 밑줄 쳐. 발전적 변화에 X 딱 쳐봐. 자, 부정문에 무조건 S 치는 거야. 반대로. 이 말이 눈에 중요해. 반대로에 체크해. 자, 이건 바뜨지, 바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자, 예측해야 돼. 나트 선조 구세대, 나트 인습, 그리고 발전적 변화. 알겠습니까? 요렇게 예측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창조적 소수, 물결. 이거는 뭐예요? 나트 선조 구세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보여? 인습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지. 인습 X, 권위 X. 그 다음에 뒤쪽에 물결 쳐봐.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자, 이것은 뭐의 반대야? 발전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 얘기라고.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니? 이렇게 읽어야 돼. 그러면 인문지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니? 자, 뭐죠? 저기 예를 들어서 창조적 소수로 향하는 사회에서는 뭐 발전적 변화가 나타나니? 이렇게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밑에 선지 한번 볼게요. 선조에 기대어서 자, 권위, 자, 선조 밑줄, 권위 밑줄. 그냥 기준이 뭐? 발전적 변화의 유무죠. 됐습니까? 발전적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됐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결국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 됐습니까? 아주 중요해. 자, 그렇다면 다시 그 두 번째 질문 와. 자,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볼래?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봐. 요 지웁니다. 됐어. 자, 화제에다 가로 묶어봐. 첫 번째 화제에 가로 묶어. A는 B다로 읽어야 돼. 그지? 자, 됐니? 자, B다의 밑줄 쳐. 자, 가자.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그 뭐라고 다녔어? 기계론과 유기론이다.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읽겠지? A는 B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어. 자, 보세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얘가 뭐니? A는 화재. 자, 얘가 뭐야? B다. 됐습니까? 이제 B' 끌고 가야지. 자, B다. 그럼 얘 두 개로 끌고 가야죠. B'. 맞습니까? 끌고 가야죠. 자, B다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기계론. 얘기를 먼저 하겠죠. 맞습니까? 자, 무슨 론, 무슨 주의니까. 그럼 얘도 뒤에 어떻게 나와야 돼? A는 B다. 이렇게 나와야겠지? 자, 질문. 여기도 유기론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 둘은 뭐예요? 상대성의 확률이 높다 그랬지? 자, 가자. 기계론이야. 기계론. 그리고 화제가 뭐가 될까? 화제 뭐 나와야 돼? 아, 여기 보고 얘기해도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자, A는 B다. 그 다음 B'.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화제가 저게 화제지. 그대로 내려와야지. 기계론, 뭐? 인간,
자연에 대한 태도는 뭐니? 어떠하다. 또 나와줘야죠? 이게 논이니까. 알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유기론. 어떻게 나와야 돼? 저 그대로 내려와야지. 그대로 내려와야지. 어떻게? 그렇지. 인간, 자연, 태도. 얘는 뭐? not, be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습니까? 아까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자, 시판 계속 봐. 시판 계속 봐. 아까 논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A는 B다. 자, 그 다음에 증으로 가죠. 증에서 왜냐하면. 됐어? 왜냐하면. 그 여기 뭐가 나온다 그랬니? A는 B 프라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 구조가.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B다. A는 B다. 왜냐하면 B 프라임 딱 가는데 갑자기 여기 또 학자가 나왔네. 맞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A는 B다. 그 다음에 또 뒤에 B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A는 B다, B 프라임이니까 여기에서 요 화제는 그대로 이어져야죠. 자,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다. 유기론,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하다. 이렇게 또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팁을 줄 건데 시간 드릴 테니까 기계론에는 다 세모 치세요. 다시 기계론에 해당하는 건 다 세모 치고요. 유기론에 해당하는 거 연습하는 거니까 유기론에 해당하는 건 다 역세모 치세요. 알겠지? 자, 시작. 자, 문제도 혹시 풀었나요? 자, 문제도 풀었습니까? 자, 칠판. 자, 기계론, 인간이 자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다? 기계로 봅니다. 도덕윤리 아니랍니다. 아름다움은 주관적 반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긍정으로 본 거예요? 부정으로 본 거야? 부정으로 본 거예요. 그치? 이해가죠? 자, 그래서 그럼 주관적의 반대가 뭐야? 객관적이지? 그럼 선지가 어렵게 나오면 자, 기계로는 아름다움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묻는다고. 맞는 선지야.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상대성이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원리 강의니까. 자, 그리고 양분하는 이원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유기론이 나올 거야. 유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예측해야 돼? not 기계, not 도덕윤리 X, 그 다음에 자, 아름다움은 주관적, 그 다음에 not 이원론. 이렇게 나와줘야 돼. 이걸 예측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읽어가실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얘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기계론에 해당하는 걸 자세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유기론 나올 때는 늘 읽을 때 앞으로만 계속 가면 안 돼. 우린 이미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기계론 다음에 유기론이 나올 것이다. 이 둘은 상대성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기론을 읽을 때는 위에 걸 살펴보시면서 대응되는 상대적인 부분에 밑줄 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다음에 유기체 그럼 어디에 대응이 있어. 대응되는 건 나트 기계를 찾고요. 나트 도덕 윤리 X에 찾으시면 거기서 밑줄을 탁탁탁 치면 됩니다. 힘 어디에 실른다고? 여기에 실른다고 유기론에. 무조건. 그럼 볼게요. 유기체는 생명이죠. 이게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기계에 대응되는 상대수. 자, 도덕 윤리 X라고 그랬잖아. 나왔잖아. 윤리적이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은 주관적. 이 아름다움이 똑같은 말을 봐요. 미적 가치. 그렇지. 미가 아름다움을 미자잖아. 그렇지? 얘 추구하는 것이고요. 얘는 이원론이랬잖아. 그럼 얘는 뭐가 나왔어? 그래서 이론론. 그렇지. 됐습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상대가 있을 경우에만 그것만 출제돼. 자,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눈에 들어와? 미적 가치가 눈에 들어와. 맞아? 칠판? 얘하고 상대의견이니까 출제된 거야. 됐습니까? 상례에 출제된 거야. 자, 동그라미 2번 봐. 자, 유기체가 눈에 들어와야지. 자, 유기체. 뭐야? 기계와의 상대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니? 도덕, 윤리가 눈에 들어오지. 뭐와의 상대성? 이렇게 상대성.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생명체 눈에 들어왔죠. 바로 기계와의 상대성. 자, 그 다음 마무리입니다. 자, 볼게요. 정답이 5번이야. 자, 5번 어떤 게 눈에 들어오니? 양분이 눈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양분이니까 이건 뭐야? 이원론이지. 근데 유기체는 뭐라 그랬어? 이론론. 그래, 저는 5번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이런 얘기 많잖아. 뭐 독해력이나 문해력. 자,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늘 수 있겠죠. 하지만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해. 독해력, 문해력은 예전에 끝났어,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뭘 키워야 되냐면 효율성을 키워야 되고, 어쨌거나 국어는 쌤이 늘 얘기하잖아. 국어는 수학이라고,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런 거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원래, 좀 독서를 잘하는 친구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거고, 내가 만약에 독서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이번에 제대로 배우시면 돼. 기초부터 가는 거니까, 1학년 때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강의들이야, 사실. 1, 2학년 때는. 예전에 그냥 예제로 그냥 풀어갔잖아. 그지? 이게 아마 큰 틀이 될 겁니다. 자, 넘겨. 자, 넘기시면, 자, 요거는 방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망라된 지문입니다. 영구 역사 아놀드 토인비. 자, 이거 풀어볼게요. 자, 시작. 자, 이거 풀어봐. 우리가 앞부분에 살짝 봤어. 늘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화제 체크하시고, A는 뭐 동그라미 친다든가, 눈으로 읽으면 놓친다. 위치를 꼭 체크해 놓고 가셔야 돼. 최대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쵸? 아까 B다. 이런 거 중요하단 말이야. 화제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런 지문은 우리가 일치 문제잖아요. 그럼 단락표 실시간으로 푸시는 겁니다. 하나 단락 읽고 바로 자, 정답 아닌 선지를 날리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읽고 그 다음에 선지로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다 읽고 선지로서 찾아가는 친구들은 이미 읽으면서 완전히 내면화 되었을 때, 그 정도의 독해력이 될 때 다 읽고 바로 선지 보면서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단락표 실시간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그럼 가자. 자,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뭐니? 토인비 동그라미 쳐봐. 학자지, 학자. 학자야. 자, 학자. 그럼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무엇, 어떠하다. 학자, 무엇, 어떠하다. 자, 그럼 거기 무엇 찾아보자.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읽어야지. 됐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쳐봐.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뭐 가로 쳐도 되고. 이게 뭐예요? 화제야. 그럼 거기다 A는 이라고 써야지. A는 기본 단위는 어떠하다. 문명이다. 거의 밑줄 치면 될 거야. 근데 거기 부분에 뭐가 눈에 들어와? A, not B가 눈에 들어오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야 돼? 국가에다가 X 쳤어야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머릿속에 지금까지 뭐 남아?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이다. 자, 뒤에 문장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이제? B 프라임. 그럼 머릿속에 뭘 잡고 가? 문명이다를 머릿속에 잡고 가야 돼. 자, 갈게. 예를 들어 지금까지가 설정했다. 문명으로 설정했다. 그게 뭐야? 논이지. 그럼 이제 증이 나와야 되는 거야. B 프라임. 자, 증 갑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쭉 볼게. 영국이 대륙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영향을 미쳐 발전해왔으므로 영국의 역사는 자, 이거 동그라미 쳐. 대응되는 게 어떤 거야?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이해 갑니까? 대응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문명 뭐니?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자체에다 X. 이 자체에 대응되는 게 뭐야? 국가. 그럼 어디? 서유럽? 문명이다. 그다음 밑줄.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지. 그럼 지금까지 머릿속에 뭐가 남아?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는 문명이다. 이렇게 남아야지. 됐니?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럼 선지 보자. 몇 번 날릴 수 있어, 얘들아? 3번 날릴 수 있지? 역사는 국가다. 아니죠. 국가 X. A, not B에서는 자, A가 출제 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3번이 자, 날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단락 한번 봐봐. 그 다음 단락. 자, 이제 칠판 봐. 자, 여기 보시면 도전이 강렬할수록 도전이 주는 자극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욕도 비례한다는 것을 막기 위해 아까 우리가 봤죠? 기억나지? 그래서 울라불라 나오고 즉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단락이 되게 중요한 단락이었어. 이 단락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할 거야. 자, 첫 번째 이 단락에서 나오는 게 인과입니다. 인과. 자, 그러면 인과 문구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이 인과 부분도 이제 앞에 선생님이 좀 해놨는데 봐봐. 밑에 되게 많죠? 공란, 그지? 자, 보세요. 자, 우선 A면 B. 여기 있는 걸로 가자. 먼저. 이런 문구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수록 B. 그렇죠? A면 B. 자, A 따라 B. 자, A 통해 B. 자, A로 인해 B.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A가 아니면 B도 아니다. 라면 A나 B나십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저거를 인과라고 이야기해. 선생님은. 알겠지, 선생님은? 그러면 저런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늘 출제되더라. 이게 핵심이야. 늘 출제되더라. 자, 그럼 보이니? 도전이 강렬할수록 도전이 주는 자극 강도가 커지고 응전의 효력도 비례한다. 여기서 보여? 여기서 뭐 보이는 게 있니? 늘 이 대상으로만 선지가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도전이 강렬할수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대상이 뭐니? 도전. 여기 수록이 눈에 들어오지? 그래.
도전이 강렬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 A수록 B, 그지? 도전이 강렬하면 자 도전에 대응되는 게 어디 있어? 강도, 그렇지? 강도가 커지고. 자, 또 대응되는 건 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응전의 효력. 그렇지. 이것도 커진다. A, B,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선지가 어떻게 묻는 줄 아니? A면 C니 이렇게 묻는. 그래서 저 강도 얘기하지 않고 도적과 응전으로만 도적이래. 도전과 응전으로만 선지가 출제되는 거야. A, B, C면 A면 C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볼게. not. 얘가 A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출제 요소라 그랬지.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굳이 얘기해 준다면, 아까 A면 B, B면 C. 그쵸? 그럼 선지가 어떻게 출제가 된다고? A면 C니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야? A면 B고 B면 C야. 그러면 A면 C니 이렇게 묻는다고. 자, 요거에 관련된 선지가 어디 있어? 4번 선지 나왔지. 자, 환경의 도전. 자, 도전 동그라미.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건 뭐야? 오른쪽에. 응전이 눈에 들어와야지. 응전 동그라미. A면 C니 이렇게 물었지. 보여? 보이지?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게 인과 문장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4번 선지, 그 동그라미 4번 선지의 출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과 문장이니까 나온 거예요. 인과 문장이니까. 인과 문장이가 출제된 거고요. 자, 두 번째 나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문장 단위의 A, not B입니다. 그래서 A, not이잖아요. 그럼 얘가 출제 요소라 그랬잖아. 이거 나왔잖아. 그렇지? A, not B예요. 이 원리를 알면 뭐가 출제될지 안다고요. 이해가니? 알고 들어가는 거야. 알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나오죠? 그럼 not 나왔습니다. 그럼 B가 이거죠? 최적의 도전에서만. 자, 이 녀석이 바로 B가 될 거야. 근데 재밌는 거 보자. 자,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정이 나타난다. 자, 이런 거죠? 최적의 도전. 그렇지. 최적의 도전에서 뭐니? 응전이 나타나.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자, 그러니까 또 이때 포인트 갑니다. 은는 만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은는 만도. 그렇지. 보조사도 출제 요소다.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나 보세요. 최적의 도전에서만 성공적인 응전이 나타난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가니? 그리고 하나 더 가자. 그 문제 자체가 뭘 묻는 거야? 문제 자체가 잘 보세요. 거기는 문제가 1번 문제에서 적절을 묻고 있는 거지. 맞습니까? 가장 적절도 아니고요. 그냥 적절 딱 물었어. 자, 그러면 자 기억하자. 지문의 핵심을 묻는 거야. 여기서 지문, 이 지문은 뭐니? 토인비의 견해죠. 맞습니까? 토인비의 견해. 그 견해 중에서 바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핵심.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자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면 B. 자, 두 대상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 반드시 그 대상에만 체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단락. 자,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오케이. 물론 모방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좀 전체 편집한 거야. 자, 모방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서 문명을 발생시키지 못한, 여기 밑줄 쳐야 돼. 원시 사회에서도 밑줄 쳐야 돼. 이유는 보조사. 모방은 원시 사회에서도 볼 수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토인비는 자 A, not B 보이니? 거기서도 A, not B 보여?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체크했어야 돼? 모방의 유무에다 X 쳐줬어야지. 보이니? 모방의 유무 X 쳐주고 그 다음 어디 밑줄 쳐? 작용 방향.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거기다 밑줄 쳐. 그러면 여기만 봤을 때 어떤 선지가 눈에 들어오니?
동그라미 2번 선지가 눈에 들어와야지. 맞아요? 모방의 뭐니? 존재 여부라고 돼 있지. 거기 모방의 존재 여부가 바로 뭐야? 모방의 유무잖아. 이해 갑니까? 이렇게 잡아줘야죠. 결국 A, not B에서 뭐가 출제 요소? A가 출제 요소.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작용 방향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자, 뒤에 문장.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 방향에만 체크해 주는 거야. 뒤에 B' 나와야 되잖아. 가자. 어디? 뭐가 눈에 들어와? 선조 9세대. 이 방향이잖아. 방향. 그래서 향한다. 이게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죠? 자, 선조 9세대 밑줄 잡고요. 자, 그리고 and 쭉 갑니다. 쭉 간다.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권위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과로 계속 갑니다. 그리하여 인습. 이거 체크해 주고요. 발전적 변화가 X. 자, 반대로 나왔잖아요. 반대로 나왔으니까 그 밑에 보니 문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자, 반대로 아까 우리가 강의했던 것 같이 창조적 소수. 요거 물결 한번 잡으시고 인습 X, 권위 X. 그렇죠? 그리고 발전적 변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읽어서 퍼펙트하게 읽는 거야. 상대적으로 막판까지. 자, 그러니까 2번 선지 우리가 봤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5번 있습니다. 발전적 변화를 겪는 것은 창조적 소수죠. 맞습니까? 이 방향으로 우리가 읽어갔어야 했다는 거야. 자, 정답은 1번.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른쪽. 자, 4 있습니다. 4. 4 보세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래? 자, 시작.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나오는 거. 2차 세계대전. 자, 이거까지 풀고 아까 우리가 잠깐 했던 겁니다. 설명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이 애매모호해. 자, 답만 보고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직 풀고 있고. 좋아. 이런 표시 너무 좋아. 그렇지,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해. 그렇지, 잘 끌고 왔어. 자, 이제 요거만 대응 잡아주면 됩니다. 0이 멀어서 안 보여. 그죠? 자, 같이 볼게요. 자, 나랑 같이 가자. 자, 제일 먼저 문제를 봤다면, 보기에 가다에 부합하는 것을 기역부터 디귿 중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을 이렇게 물었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잖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기역 디귿을 먼저 봐봐. 기역의 전통주의, 수정주의, 탈수정주의지. 맞아? 그럼 이것은 뭐야?
입장 견해지. 학자 이론이지. 그럼 거기 전통주의에다 뭐라고 쓸래? 그 기억력, 거기 문제. 기억부터 디귿. 거기다 우리가 밑줄 쳐봐. 뭐라고 쓸 거야? 논이라고 써야지. 그치? 그게 논이지. 그럼 부합 얘기가 나오면서 밑에 가나다 나왔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야? 증. 그래. 그러니까 결국 못 찾으란 얘기야. B' 찾으란 얘기야. 이해 가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볼게. 야, 요거 끝내고 마무리 자. 선생님, 2분만 줘, 2분만. 깔끔하게 가자. 봐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 자, 쭉 읽었잖아.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는 줄 아니, 이것을? 자, 이렇게 읽었어. 냉전은 이렇게 읽었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럼 오른쪽 제일 끝에 냉전 동그라미 쳐봐. 오른쪽 제일 끝에. 첫 번째 문장 오른쪽 제일 끝에. 냉전이라고 한다. 거기 보이니? 그치? 냉전 동그라미 쳐. 그게 무엇이야? 알겠습니까? 냉전은 뭐다? 어떠하다가 앞에 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소미 동맹구도 사이에 제한적 대결 상태다. 선생님은 이렇게 읽는다고. 냉전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화제가 여기 첫 번째 문장의 화제는 뭐라고요? 냉전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화제를 구체화시킵니다. 어떻게? 두 번째 문장 봐봐. 두 번째 문장에서 뭐야 했어?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이게 바로 화제야. 그러니까 화제가 조금씩 구체화되는 게 보일 거야. 변화를 겪으면서.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장을 냉전은 어떠하다 이렇게 읽어버린다고. 그리고 나서 냉전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이게 화제가 되고요. 최근까지 기록됐고. 자, 이는 자 그러나 그런데 없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줄 가자. 냉전에 뭘 묻는 거야? 책임 소재.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그럼 책임 소재 동그라미 쳤어야 돼. 몇 가지다. 자, 이제 논 잡아. 논. A는 B다. 어떻게 읽을래? 냉전의 책임 소재는 됐습니까? A는 자 B다에 밑줄 쳐. 어디? 세 가지다. 여기에 밑줄 치는 거야. 찾았니? 냉전의 책임은 몇 가지다? 세 가지다. 이게 바로 B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니? B'이 세 개야. 됐죠? 세 개야. 그러면 자, 선생님 봐. 가자 이제. B' 보니까 각각의 이론이 나왔지. 자, 첫 번째가 뭐야? 전통주의. 그 다음에 화제가 뭐가 나와야 돼? 냉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됐지? 그 다음에 어떠하다. 자, 그럼 가봐. 전통주의. 자, 거기다 가로 묶어. 냉전을 주관한 근본적 책임은 이렇게 읽어야지. 화제 그대로 똑같이 끌고 와야지.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던 거. 어디 밑줄? 수련의 팽창주의 밑줄. 그럼 뒤에는 또다시 B'. 됐습니까? 같은 얘기. 그 다음 단락 넘어가. 자, 수정주의. 됐지? 그럼 똑같이 잡아. 어디 잡아? 화제 찾아. 냉전의 책임은. 그렇지. 이렇게 놓치면 안 돼. 그럼 나트 소련 잡아. 어디야? 미쿡. 됐습니까? 오른쪽 끝에 경제적 동기 이런 것만 더 잡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 탈수정주의야. 그러면 나트 소련, 나트 미국이야. 아니면 둘 다이던가. 세 번째는 늘 그래. 둘 다 싫어. 아니면 둘을 합해.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볼게요. 탈수정주의. 그 다음에 화제 찾아. 어디 있어? 화제 찾았니? 어디 있어? 그렇지. 그게 눈에 들어와야 돼. 이제 잘 읽는다. 냉전의 책임은 어떠하다에 밑줄 쳐. 눈으로 쭉 봐. 그렇지. 한쪽 X 딱 치고 즉 넘어가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단어? 양국. 이게 눈에 들어와야지. 됐습니까? 이게 눈에 들어왔으면 끝. 자, 그럼 가 볼게. 가에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가에는 미국과 소련은 자기 방어, 그러자 양국. 여기다 밑줄. 그러니까 이것은 디귿이죠. 보이지 이제? 자, 그 다음에 나 볼게요. 나에는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소련이 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기억이죠. 다는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니은이겠죠. 왜? 미국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이 어때? 입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그치? 요거 연습하는 거야 이제. 갈수록 조금 더 섬세해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두 입장을 판단하는 걸 배울 거예요.